영어 단어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합니다.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화되지 않은 단어는 단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 쓸모가 없는 폐기물과 같습니다. 이 폐기물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상에서 또는 실제 독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폐기물인 거예요. 많이 단어를 암기하셔봐야 그냥 쓸 수 없는, 그냥 기억 속에 있는, 저장 공간에 있는 추억과 같은 겁니다. 또한 이 단어를 암기해 놓은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발전하는데 오히려 독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개념화를 위해, 단어의 개념화를 위해, 누차 말씀드렸던 거죠. 개념화를 위해 단어장 암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어장을 판매하는 영어 강사나 또는 책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고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단어 한번 같이 번역해 보도록 하죠. The Book of Boundaries, 바운더리에 관한, 경계에 관한 그러한 책. Set the limits that will set you free. 자, 리밋, 제한을 두란 얘기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리밋, 한계선을 그어라. 상대방에게 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good chance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개념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예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은 좋은 찬스네, 좋은 찬스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해석하다 보면 이게 좋은 찬스란 말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상당한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굿이 왜 상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굿이란 단어가 우리가 좋은도 되지만 좋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be good for가 있어요. be good at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good, 굉장히 좋다고, be good at 하면 잘한다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라는 것과 내가 잘한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개념화되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데 같은 말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ood 하면 그 찬스, 좋은 찬스도 되지만, 호기도 되지만, good chance, 상당한 기회도 돼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화란 말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말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화하는 과정은 뭐죠? 결국에 빈도수예요. 이 단어가 쓰이는 빈도수에 따라서 그 빈도수가 어떤 단어와 연결됐고 어떻게 가져왔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몇 개를 가지고, 세 개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장돼서 제가 세 개로 가정할게요. 그럼 이 세 개의 어떠한 개념을 갖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시켜버리면 특별한 경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단어 암기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케이스를.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폐해는 심각해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불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발음을 다 암기하셔야 되고, 모든 단어의 뜻도 다 암기해 두세요. 사전에 있는 뜻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걸요? 여러분이 영어 망가진 이유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단어짜 암기하지 마시고 문장은 수시로 보셔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북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브라는 단어 나오죠. 더도 나옵니다. 덜한 단어 나오죠. 리밋 나오죠. 댄 나오죠. 윌 나오죠. 셋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지를 알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거든요. 그게 개념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장을 외워야겠어요? 암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암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장 판매하는 강사들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지만. 계속 갑시다. When you try to initiate. 자, 우선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니까 be good at 하면 잘한다고, be good for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잘해, good. 어때요? 느낌이 오죠? 나쁘지 않아요? 아, 좋아, good. 몸에 좋아, good. 어때요? 어울리죠? 잘하네, good. 숙제 잘했네, good. 아주 잘했어, very good. 어울리죠? 몸에 좋아, good. 아주 좋아, good. 어때요?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그 쓰이는 문장은 다르죠. 수학을 잘한다는 것과 그렇죠? 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개념화예요. 시작합니다. When you try to initiate a conversation about boundaries with someone who has done is or is doing you a favor, there is a good chance that person will try to make you feel really guilty as hell. 당신이 뭔가 시작하려고 해요. 대화를요. 바운드리, 경계에 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 사람이 이미 했거나 또는 당신에게 페이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당신을 guilty, 죄책감, really guilty,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 as hell, 지옥과 같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한 거죠. 지옥처럼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일까요? 도와준 사람에게 야 여기까지 경계를 지려고 하니까 약간 서운하겠죠 사실은. They might be seeing you as ungrateful, selfish or user. 그들은 당신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selfish, 이기적인 사람 또는 누군가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서 볼 수도 있죠. 당연히. Please remember the way other people choose to respond to your clear, kind boundary is not your business. 자, 기억하세요. 그 방식,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의 클리어, 명확하면서도 카인드한 그런 친절한 그런 바운드리, 경계를에 대한 반응, 그들이 하는 방식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너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는. 그렇죠? 상대방이 난 이렇게 반응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Not your business예요. If you appreciate the favor, have truly repaid it in the way you both agreed, and believe the favor grantor is dangling strings you never would have agreed to set the boundary. 자, 만약에 당신이 그 favor, 그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repay, 다 갚아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당신이 여러분 둘 다 동의했던 방식으로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favor, 도움의 수요자, 도움을 준 사람이 dangle, 매달리는 거예요. string, 줄. 당신이 결코 동의한 적이 없었을 그런 줄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스트링한 말이 줄인데요. 줄에 매달린단 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쭉 쓰다가 뒤에 매달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조건이죠. 단서 같은 거. 그래서 스트링을 조건의 단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단서나 조건을 다는 거죠. 다 갚았어요. 충분히 동의했던 방식을 갚았는데도 이 사람이 페이버를 그랜트 준 사람이 이게 주다예요. 그랜트가 이 안에 준 사람이겠죠. 페이버를 준 사람이 계속 매달리는 거야. 조건에. 당신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그런 조건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면 경계를 세우라는 거죠. 바운더리를. In the best case scenario, they will understand they've overstepped and it won't continue to happen. 자, 베스트의 경우,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오버스텝, 그러니까 경계를 선을 넘었다는 거죠. 오버스텝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이해하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in the likely scenario, they will complain about it, but will reluctantly acquiesce, and you might have to actively soothe things over for a while. 자, 또 가능한 그러한 시나리오는 그들이 그것에 불평하고 컴플레인 걸면서 reluctant, 마지못해서 acquiesce 합니다. 이건 이제 묵인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묵인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soothe를 매끄럽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매끄럽게 다시 하려고 고치려고 한동안 노력해야겠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n the worst case scenario, they are furious at your selfishness, sever the relationship.
like temporarily, and you will never lean on them again for a while, for favor. 그리고 두 번째로는 worst,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들이 격노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기적임에. 그리고 관계를 sever, 끊어버리죠. 단절해요. 아마도 temporary, 일시적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결코 lean on them, 그들에게 기댈 수 없겠죠. 다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Would you really want it anyway? Only you can decide how much to push it back for the sake of your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 Would you really? 정말로? Anyway, 뭐 어쨌든 당신은 정말 원할까요?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든 anyway, 어떻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원하세요? 단지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겠죠? 얼마나 많이 당신이 푸시백할지, 밀어낼지, 당신의 멘탈 건강과 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푸시백할까,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밀어낼까를 결정하는 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어떻게든 당신이 정말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단어 암기가 주는 폐해는 오히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번역할 때, 번역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천천히 읽으면서 이거는 나는 학교에 갔다 왔다, 그래서 와서 숙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물론 단어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 이름이 독해할 때는 그 정도의 떠듬 있는 실력은 쓸모가 없어요. 리스닝이 가능할까요? 리스닝? 가능할 리가 없죠.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개념화를 시켰는가? 첫 번째는 빈도수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빈도수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은 리스닝과 독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해는 수시로 하셔야 되고 심심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념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화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북이라는 단어 봤을 때 우리말의 북과 그들의 북이 같기 때문에 개념화 되어 있어요. 사실은 리미트란 말도 사실 개념화 돼 있거든요. 리미트란 말, 트라이란 말도 아마 개념화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영어만 들어가면 이것이 뭐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뭐랄까 좀 하여튼 그래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너무 말이 길을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